자, 세 번째, 시장 조절 기능이야. 자, 시장 조절 기능에서 시장은 가격이 오르면 수요와 공급이 조절되고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만들어내. 이게 시장의 기능이야. 가격이 오르면, 가격이 올랐지. 얼마 올랐어? 엄청 올랐잖아. 엄청 오른 게 얼마 정도야? 마이크론의 영업이익률 얼마? 85%야. 한 나라의 영업이익률이 85%라는 소리는 그 회사의 주주가 85%를 가져가고 거기에 세금을 내겠지만 나머지 85% 제외한 15%만이 다른 사람한테 돈을 준다는 소리야. 다른 사람은 누구야? 그 회사의 직원, 임금비, 또 그 회사가 제조할 때 필요한 웨이퍼, 그 회사가 웨이퍼에 공정 만들 수 있는 가스, 그리고 뭐야? 후공정장, 패키징, 모든 비용을 다 제외하고 거기에 또 뭐까지? 감가, 상각비 같지. 그러면 매출액 100억에서 85억은 자기가 챙기고 15억의 비용 중에 반절은 감가상각비야. 왜? 제조회사니까. 그러면 15 반절인 7, 8% 감가상각비고 나머지 7, 8% 가지고 그 회사의 모든 인건비 주고 재료비 그 회사가 거래하는 모든 이해관계자에 거래자 돈 주고 자기가 다 가져가고. 엔비디아도 78%가 매출 총이익이잖아. 그 22% 100에서 78% 22%를 누구한테 줬다고? 첫째, TSMC한테 줘. 노직반도체한테. 그 다음에 메모리 회사한테 줘. 그 다음에 패키징 회사한테 줘.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78% 이익률 넘자마자 그 다음에 주도권이 돼. 왜? 너한테 왜 그 78%를 마진 줘야 돼? 네가 뭐 왕초냐? 점 주고 인건비 점 주고 너도 다 가지면 되겠어? 라고 하면서 반기 든 게 뭐야? 바로 에이지 기반의 MPU 구글 자체 칩 만들지? 테슬라 자체 칩 만들지? 그 엔비디아 너 시장이 작동하는 가격이 오르면 수요 공급이 조절이 돼. 등장을 해요. 수요 공급이 또 가격을 만들어. 자, 엔비디아의 상황을 보면서 78% 이익률을 보면서 환호했잖아. 근데 환호가 있자마자 주가는 못 두고 있어. 왜? 시장이 작동한 거든. 78%의 엄청난 마진을 시장은 초과이익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A기업안에 MPU 막 나와. 다 만들잖아. 그렇지. 아마존도 자기만의 MPU 만들고 구글도 만들고 뭐 또 메타도 만들고 테슬라 만들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22% 가지고 그 중에서 몇 퍼센트를 가지고 하이닉스도 먹고 살았겠지. 삼성지도 몇 개 살았고 TSMC도 먹고 살았어.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와서 막 젠수랑 어깨동무하면서 내가 너무 돈 많이 벌었지. 그래서 이제 엄격하잖아. 근데 최근에 왜 거꾸로 됐어? 원마원마. 마이크론 얘들이 78이 아니 85까지 올라가. 이것 또한 시장이 용납을 안 해. 시장은 작동한다고. 일단 시장이 마진이 크면 인간은 이런 시장이 작동하지 않겠어는 가격이 수요 공급을 만들고 수요 공급이 가격을 만드는 이런 작동이 되지 않게 한 전제 조건은 인간의 탐욕이 없어야 돼. 탐욕. 돈을 벌면 더 벌고 싶어. 더 벌면 뭐야? 투자를 해야 돼. 그게 경쟁하라. 그 사업을 하는 친구들이 돈을 벌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나니 그걸 경쟁원이라고 해. 우리 사이 얘기야. 또 하나의 경쟁원은 뭐야? 그 사업을 안 하던 친구가 저 사업 돈 된대. 요즘 화장품이 그렇잖아. 화장품 떼돈 보니까 떼돈 보다가 하잖아. 나 또 화장품 사업으로 돈을 번 기업은 또 만들고 화장품 사업으로 돈 벌었다는 얘기를 듣고 화장품 안 하던 애들이 또 만들어. 그 경쟁 투야. 경쟁은 두 가지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엄청난 가격 상승에 있다는 초과 이익은 경쟁을 만들어내고 경쟁원은 자기들 캐파를 만들고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호남권의 반도체를 만든다. 또 TSMC가 일본의 반도체를 만들고 TSMC는 미국의 반도체를 만들고 인텔이 미국의 반도체를 만들고 그게 경쟁원이야. 또 하나는 뭐야? 반도체를 안 하던 중국 기업들 그리고 반도체를 안 했던 손을 띄었던 일본의 나피더스 수많은 기업들이 반도체를 새로 경쟁투 이게 등장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왜 이걸 주목해야 하냐면 만약에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한 학습용 AI 시대가 여전히 앞으로 이렇게 간다 하면은 사실 GPU와 HBM 필요하잖아. 이건 굉장히 어려워. 사실은 어려워. 학습용 AI 시대가 되게 되면 그나마 새로 뛰어든 애들은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국 애들이 쉽게 미세공정의 루빈 시리라든가 블랙앤 시리 같은 하이 퀄리티 기반의 GPU 기자를 엄청나게 쌓은 적층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HBM 언젠가는 만들기 전에 쉽게 못 만들어. 그렇다면 이들의 시장 조절 기능은 늦게 형성이 되겠지. 하지만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초로 한 학습형 시장에서는 그런 반도체가 주동자가 되겠지만 이 시장보다 미래는 추론형으로 가게 되면 일반 DDR, 레거시에서도 가능하거든. 그리고 추론으로 가게 되면 각자의 엣지 디바이스에 맞는 에이지 기반의 MPU를 만들어야 돼. 그렇다면 현재 고동도는 GPU 플러스 HBM 기반의 생태계보다 이쪽으로 전환이 된다면 나는 중국 회사들도 쉽게 엣지 디바이스가 필요한 초래형 AI가 필요한 반도체의 공급 여력은 쉽게 시장에 뛰어들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의 조절 기능은 일단 첫째, 너무 많은 초과이익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경쟁원, 자기들이 스스로 서비스를 하는 행위. 두 번째, 그걸 하지 않았던 애들이 새로운 시장 진입. 그와 함께 이러한 고성능 칩이 필요한 학습형 AI 시대에서, 그러니까 요거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서서히 그 경량화 모델로 가는 구도 속에서 반도체의 지형은 바뀌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강한 나라가 중국 반도체 기업은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서 동시에 이러한 시장 기능은 이런 가격 오르잖아. 하드웨어 가격이지. 반도체 하드웨어잖아. 하드웨어 가격이 오르게 되면 뭐가 돼? 하드웨어의 공급량이 늘 뿐이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하드웨어 약점을 보강해야 돼. 현재 최근에 테슬라에서 3에서 하드웨어 3 낮은 버전의 하드웨어 3에서는 FSD가 작동이 안 됐어. 낮은 하드웨어임에도 불구하고 새로 디스틸드 개량화된, 그러니까 내가 쓰는 그 풀 FSD 완전히 버전 14.2. 뭐 그것보다 조금 압축된 컴퓨팅 파워를 덜 쓰는 압축형 모델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이번에 하드웨어 3를 넣어버리니까 작동이 되잖아. 그러니까 하드웨어만 성능이 좋다고 된 게 아니고 하드웨어 성능이 낮아도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하드웨어 성능을 업데이트 할 수 있다고. 이게 뭐야? 우리 사진기. 자, 카메라. 아이폰 15, 16이야. 렌즈 똑같다. 뭐 똑같아. 렌즈, 하드웨어 성능 똑같아. 그래도 OS를 닫으면 뭐야? 인물 사진 모드가 생기고 무슨 모드가 생겨버리잖아. 그게 뭐야? 똑같은 하드웨어인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하드웨어 성능이 개선되는 거야. 최근의 현상을 보게 되면 이런 엄청난 컴퓨터 칩의 가격은 시장은 인내를 못해요. 온갖 곳에서 작동을 해. 경쟁을 통한 공급량 증가,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개선, 성능 개선에 따라서 작동을 해. 그걸 시장은 간과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늘상 늘 보고 있어. 이거 OTA로 업데이트 되면 핸드폰을 안 바꿨는데 왜 되고 있지? 이건 소프트웨어의 성능 향상, 업그레이드로 가치가 개선되는 거라고. 그럼 가격이 오르고 올수록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더 하고 싶겠지. 그거야. 그래서 내가 세 번째, 시장의 자율 조정 기능은 나는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자가 있을 것이다. 나 이렇게 생각하지. 요즘 현재 그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돈을 벌면 투자만 해야 되고, 그래서 PER이 낮았었어. 내가 좋아하는 이제 가치 척도 지표가 우리가 PER 지표를 많이 보잖아. P, 프라이스, 시가총액, 그리고 이 어닝, 이것들의 레이쇼. 그러니까 앞에 P가, 중간에 있는 이 어닝의 몇 배에서 거래되는가가 PER 지표야. 앞에 프라이스가 PSR, 세일즈의 몇 배 거래되는가 PSR. 그걸 만들면 돼. 그건 PER 만들면 돼.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지표값은 프라이스, 시가총액. 무엇에 의해서 몇 배? 잉여 현금 흐름에 몇 배로 거래되는가를 우리는 PFR, 프리 캐시플로우. 이걸 더 좋아해. 이제 프리 캐시플로우는 뭐야? 우리가 잘 아는 이익에서 이 회사가 존재하기 위해서, 이 회사가 미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투자만 해야 되는 캐펙스, 어쩔 수 없는 지출을 뺀 것을 우리는 프리 캐시플로우 이익이라고 해. 잉여 현금 흐름적 이익. 이제 이것을 몇 배로 움직이느냐. 근데 이제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항상 캐펙스가 많았던 업이야. 그래서 PER이 다른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에 비해서 약 5분의 1, 4분의 1 가격.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이 PER, 프리미엄률을 25배 받을 때 메모리 반도체는 5 정도 받았어. 그게 합리적으로 봤던 게, 보통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은 단기 순이익이 거의 다 잉여 현금 흐름이야. 그게 다 현금으로 와, 자기 돈으로. 투자를 할 필요 없거든. 애플? 내가 든 돈 투자 안 하고 자기가 다 자기 현금으로 이익으로 가져가. 근데 이제 반도체 기업들은 그 중에 돈 벌면, 거의 1조를 벌면 8천억 투자를 했어야 했어. 그런 구조적 한계점이 있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뜨고 품귀 현상이 있으니까
뭐 이익도 엄청나고 또 막 많은 회사들이 입도 선매 5년 계약, 3년 계약이라고 난리치니까 메모리 이거 과거에 투자도 없어지고 이익도 앞으로 이익 꾸준하지 않을까? 투자, 그럼 캠핑스가 없어지고 그러면 이익 현금률이 높잖아. 그러면 PR도 미국의 플랫폼 기업처럼 좀 높아지지 않겠어? PR 밴드가 상향 조정돼야 되지 않겠어? 라는 게 최근에 이제 추세야. 그러면서 최근에 마이크론이 이번 2, 4분기 때 분기별 EPS가 26 그리고 3, 4분기 EPS 추정치를 전 가이던스를 31로 얘기를 했어요. 지금보다 더 높은 EPS야. 그 EPS를 기준으로 그러면 120, 31 곱하기 4면 124잖아. 그러면 마이크론이 며칠 전에 1200불 갔으니까 거의 10이 됐어. 10. 그럼 마이크론 PR이 10이란 소리는 이론적으로는 다음 분기 순이익 최고 엄청난 순이익이 31불이 영원히 지속된다면 된다는 의미야. 31불이 10이 유지된다는 소리. PR 10이 1200불일 때 분기별 순이익 31에 곱하기 4하면 124불 되고 PR 10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마이크론 앞으로요 경쟁도 치열하지 않을 것이고 캐펙스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뭐 호황과 불황의 사이클 산업도 아니요 라는 가정 속에서 월축 만들어진 PR일 거라는 생각을 해봐. 근데 내가 봐서 반도체 마이크론의 다음 분기 31불의 EPS가 난 더 올라갈 수도 있어. 근데 그 이익이 올라갔더라도 조만간 더 크게 하향하지 않을까. 그럼 장기적으로 EPS 31불이 영원히 유지될 것인가에 대해 나는 동의하지 않아.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야. 첫째, 진짜 캐펙스가 없을 것인가? 우리가 일본 반도체를 우리가 한국 반도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이겼던 것은 뭐야? 일본 애들이 반도체 안 해버렸거든. 그때 우리가 반도체 출하해서 그 애들 다 죽여버린 거야. 안 하면 죽게 돼 있어. 우리가 그래서 남았지. 근데 중국 애들은 가만히 있을까? 만약 중국 애들이 두 발 손들고 나 반도체 경기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안 할래. 결코 안 해. 난 더 할 것 같아. 왜? 경쟁과 결핍과 시장. 난 이 상황에서 중국 기업들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엄청난 공급이 있을 것이고 이 공급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해야 돼. 그래서 여전히 캐펙스는 존재해야 된다. 그러면 잉여 현금 흐름은 그렇게 크지 않는 산업이다. 그렇다면 PR은 낮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 그래서 캐펙스가 있느냐 없느냐, 있을 것인가 앞으로 없을 것인가. 앞으로 캐펙스가 적은 산업으로 속성 자체가 바뀐다면은 다들 PR 높아요. 나 동의를 해. 높게 주고 싶어. 하지만 중국 변수 그리고 최근에 엄청난 그 초과 이익은 결코 경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투자를 해야지. 투자하면 마진은 떨어지겠지. 두 번째, PR을 높게 부여받을 근거 또는 PR을 높게 부여받지 못할 근거는 바로 반도체가 기본적으로 내구재 산업. 내구재가 뭐야? 오래 쓰는 거. 소비재 산업 뭐야? 바로 쓰고 버리는 거. 자, 내구재 산업은 10년 동안 안 버려. 가구 안 버리잖아. 매번 사냐? 라면 먹고 버리잖아. 가구 같은 내구재는 한 번 사면 안 버리기 때문에 사이클이 있어요. 이번에 결혼했어. 이번에 사면 9년 동안 안 사. 내구재니까. 그 라면은 오늘 먹고 버리면 내 사야 돼. 자, 그런 점에서 나는 반도체의 속성값 두 가지. 캐펙스가 있는 산업이다. 두 번째, 내구재 산업이다. 내구재 산업은 보통 반도체의 내용 연수를 보통 7년 보더라고. 마이클 버리라는 사람이 갑작스 와가지고 미국의 그 클라우드 센터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그 GPU를 구매해서 회계적 손익계산서 계산할 때 마이클 버리는 2, 3년 정도 안 쓸 반도체를 6, 7년으로 가성해서 감가상각비를 적게 예상하더라. 그래서 이걸 과대 포장을 하면서 숏을 얘기한 적이 있어. 그때 젠슨 황, 우리 반도체는 6, 7년 동안 써요 라고 얘기했거든. 그만큼 반도체는 내구재 산업이야. 내구재 산업인 이상 결코 시장은 그렇게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 자, 금년에 이렇게 사? 내년에 2차년도 2억 개, 3차년도 3억 개, 4억 개, 5억 개, 6억 개 이게 팔린다 하면은 소비재라면 1억 개 없어져 버리지. 2억 개 없어지지. 근데 내구재 산업은 금년에 1억 개, 내년에 2억 개. 그러면 그 내년 말에는 몇 개 있어? 3억 개. 내후년에 몇 개 있어? 6억 개. 그 후에는 몇 개? 10억 개가 시장에 존재한 거야. 그럼 눈 떠보지 10억 개가 있는 거야. 10억 개. 없는 줄 알았단 말이야. 소비재처럼 없는 줄 알았단 말이야. 소비재가 아니고 내구재야. 있어. 시장에서 여전히 반도체는 가동 중이야.
눈 뜨고 오면 그렇거든. 그럼 안 사버리거든. 그럼 당연히 불황이 있지. 그래서 반도체 산업이 진짜 캠펙스가 없는 산업으로 바뀔 것인지, 그거는 뭐야? 바뀌기 위해서, 캠펙스가 없기 위해서는 뭐야? 욕심이 없어, 욕심. 탐욕이 없어요. 돈, 나 벌기 싫어. 나 돈 더 이상 안 벌지 않아도 돼. 라는 탐욕이 없어지면 사이클은 없어져. 탐욕이야, 탐욕. 탐욕 없어지겠어? 두 번째는 내구재 산업의 본질적 속성이 소비재로 바뀌면 난 당연히 멀티플 많이 줘야 돼. 나는 이 두 가지에 동의하지 않으면 PR은 과거의 5, 6보다 좀 더 줄 수 있어. 왜? AI 시대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PR 밴드보다 조금은 더 줄 수 있어도 파격적으로 올려줘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제 이게 비싸다 싸다는 가격의 문제잖아. 가격 EPS와 PR의 문제잖아. PR은 방금 얘기했던 많이 줄지 안 줄지는 캠펙스와 내구재에 대한 속성값에서 자기만의 관점을 가져라. 미국에서 그 반도체 PR 올렸다 해서 그냥 하지 말고. 오케이.